그날 밤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요, 10년 전 집을 뛰쳐나가던 아들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반이었어요. 정명자 씨는 부엌에서 무 한 토막을 두툼하게 썰고 계셨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요. 거실 소파에선 남편 한용수 씨가 뉴스를 보고 계셨죠.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와 국자로 냄비를 저을 때 나는 둔탁한 소리,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윙윙거림만이 그 집의 전부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저녁은요, 그렇게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이 없는 게 더 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 어차피 다투거나 침묵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흘렀으니까요. 명자 씨는 물을 냄비에 넣고 국자로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요즘은 젓가락을 쥐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마디가 시렸거든요. 병원에선 류머티즘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하더군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명자 씨의 평생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끄덕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수 씨도 리모컨을 내려놓고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겠어요. 택배는 아침에 다 왔고 이웃들은 저녁 때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명자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주황빛 현관등이 어둑한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한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긴 생머리, 검은색 코트,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낯선 얼굴이었어요. 명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여자분은 명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명자 씨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 눈을 명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혼이 나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눈. 아버지 앞에서 울음을 참으며 두 주먹을 꽉 쥐던 그 손. 10살, 15살, 25살의 얼굴이 명자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여자분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명자 씨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재윤이냐? 명자 씨의 입술이 떨렸어요. 여자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서진이에요. 한서진이에요.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뒤에서 용수 씨가 슬리퍼 끄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누군데? 용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서진 씨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썹이 찌푸려지고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뭐야, 너. 용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진 씨는 아버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용수 씨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용수 씨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들어와라. 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의 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명자 씨는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라 서진 씨 앞에 놓으셨습니다. 용수 씨는 서진 씨 맞은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얼마나 됐어? 용수 씨가 물었습니다. 서진 씨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10년이요. 10년. 용수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만에 집에 와서 그 꼴로. 여보. 명자 씨가 조용히 말렸어요. 하지만 용수 씨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엔 딸 없어. 아들도 이제 없고.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누구의 손도 잡아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진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용수 씨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어요. 듣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 그때는 아직 재윤이었죠. 한재윤. 한용수의 외아들. 정명자의 유일한 자식. 그 이름으로 25해를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재윤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회사에 취직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서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재윤이는 그 뜻을 따랐어요. 아니, 따르는 척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 속의 남자를 보면서 재윤이는 매일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몸이 자기 몸이 아니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유치원 때 치마를 입고 싶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났던 날을 기억해요. 용수 씨는 재윤이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죠. 남자가 무슨 치마를 입어. 정신 차려. 초등학교 때는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했어요. 반 친구 여자애들이 예뻐 보였거든요. 하지만 용수 씨는 재윤이를 이발소에 끌고 가서 머리를 짧게 깎아버렸습니다. 남자는 짧아야지. 무슨 계집애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재윤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특히 더요. 용수 씨는 그게 좋았어요. 아들이 의젓해진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명자 씨는 알았습니다. 재윤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밤마다 재윤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명자 씨는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명자 씨 자신도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25살 여름 재윤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메모 한 장만 남기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가 누군지 찾아보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자 씨는 그 메모를 보고 주저앉았어요. 용수 씨는 메모를 구겨버리고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마. 내 자식 아니야. 하지만 명자 씨는 알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요. 남편도 무서웠던 거예요. 아들을 잃는 게. 10년이 흐른 지금 거실 테이블 앞에서 서진 씨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해외로 갔어요. 처음엔 일본, 그 다음엔 태국, 마지막엔 미국에 있었어요. 명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어요. 용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수술비랑 치료비를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밤마다 엄마 생각했어요. 아빠 생각도 했고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진짜 저로 살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명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용수 씨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받고 호르몬 치료받고 이제 다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이름 바꿨어요. 한서진. 이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서진 씨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서진이라는 이름과 여성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용수 씨는 그걸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용수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서진 씨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아빠가 병원 다니시는 거. 엄마 손이 아프시다는 거. 동네 사람들 통해서 들었어요. 두 분 다 많이 늙으셨다고요. 명자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서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없이도 두 분 잘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없어서 더 힘드신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용수 씨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가려는 걸 명자 씨가 붙잡았어요. 여보, 잠깐만요. 이야기 좀 들어봐요. 들을 거 없어. 여보. 명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용수 씨는 멈춰섰어요.
명자 씨가 소리를 지른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요?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우리 애가 지금 10년 만에 집에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건 우리 애가 아니야. 우리 애예요. 명자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재윤이든 서진이든 우리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 눈 봐요. 그 목소리 들어봐요. 우리 애 맞잖아요. 용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재윤이가 어렸을 때부터 몰랐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밤마다 울었어요.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을 때렸어요. 나는 다 봤어요. 근데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요. 당신이 무섭다고 했으니까요. 명자 씨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50년을 참아온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돈 벌어오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근데 그게 다예요. 우리 애가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남자답게 키워야 한다고,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틀렸어? 용수 씨가 반박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지. 그게 세상이야. 세상이 뭔데요? 명자 씨가 소리쳤어요. 세상보다 우리 애가 먼저예요. 당신 체면보다, 동네 사람들 시선보다 우리 애 한 명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용수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서진 씨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갈게요. 서진 씨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명자 씨가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 여기가 내 집이야. 명자 씨는 서진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진 씨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명자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널 보냈어야 했는데, 아니, 그 전에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엄마,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명자 씨는 서진 씨를 끌어안았어요. 서진 씨는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용수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서진 씨는 자기가 어렸을 때 쓰던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책상, 침대, 벽에 붙은 오래된 포스터. 명자 씨가 그대로 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서진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온 게 잘한 일일까요? 어쩌면 그냥 오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명자 씨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작게 흐느꼈어요. 용수 씨는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어린 재윤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됐을 때예요. 명자 씨가 바닷가에 데리고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재윤이는 모래성을 쌓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용수 씨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용수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는 집에 머물렀어요. 명자 씨가 붙잡았거든요. 아침마다 명자 씨는 서진 씨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서진 씨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멸치볶음. 용수 씨는 밥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도망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오후 명자 씨는 옛날 재윤이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재윤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거울을 봤다. 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것 같다. 누가 나한테 남자 옷을 입혀놓은 것 같다. 벗고 싶다.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다. 아빠가 또 화를 냈다.
내가 걷는 게 이상하대. 남자답지 않대. 나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엄마한테 말하고 싶다. 엄마, 나 힘들어. 근데 말하면 엄마도 힘들어할 것 같아. 그냥 참아야지. 오늘 꿈을 꿨다. 내가 긴 머리를 하고 치마를 입고 있었다. 너무 행복했다.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 명자 씨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저녁이 됐어요. 용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에게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읽어봐요. 뭔데? 재윤이 일기예요. 읽어보세요. 용수 씨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어졌어요. 용수 씨는 한 장, 두 장,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무섭다. 아빠한테 말하면 실망할 것 같다. 나는 아빠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냥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거다. 떠나서 진짜 나로 살 거다. 그때까지만 참자. 용수 씨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용수 씨는 일기장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용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명자 씨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라도요. 그날 밤 용수 씨는 서진 씨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결국 노크했어요. 톡톡. 들어오세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수 씨는 문을 열었어요. 서진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수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수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일기 봤다. 용수 씨가 겨우 말했습니다. 응. 너 많이 힘들었구나.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는 몰랐어. 용수 씨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빠는 내가 그냥 예민한 줄만 알았어. 사춘기라서 그런 줄 알았고. 그래서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알아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용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이 맞아. 아빠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내 눈을 봤어야 했어. 근데 아빠는 무서웠나 봐. 무서웠어요? 응. 용수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질까 봐. 남자는 일해야 한다. 가족은 일해야 한다.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무서웠어. 용수 씨는 서진 씨를 봤어요. 근데 그게 틀렸더라. 아빠가 틀렸어. 서진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용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용수 씨가 말했어요. 아빠가 진짜 미안해. 내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아빠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간 거잖아. 아빠가 나쁜 아버지였어. 아니에요. 서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나쁜 아버지 아니었어요. 그냥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넌 행복해? 용수 씨가 물었습니다.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으로요. 그럼 됐다. 용수 씨는 일어섰어요.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내일 아침 밥 같이 먹자. 서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어요. 손이 아팠지만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용수 씨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사실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앉아. 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명자 씨가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국그릇도 놓았어요. 용수 씨 앞에, 서진 씨 앞에, 자기 앞에.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자 씨는 반찬을 서진 씨 앞으로 밀어줬어요. 많이 먹어. 고마워요, 엄마. 용수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놓고 반찬 하나를 집었어요. 계란말이였습니다. 그걸 서진 씨 앞으로 조용히 밀어줬어요. 먹어라. 서진 씨는 아버지를 봤어요. 용수 씨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귓볼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서진 씨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명자 씨는 손이 아프니 서진이 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서진 씨는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물소리가 졸졸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용수 씨가 명자 씨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얼마나 있을 거래? 몰라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 왜요? 그냥. 명자 씨는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용수 씨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서진 씨는 집에 머물렀어요. 명자 씨는 서진 씨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진 씨가 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명자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냈다니. 시장 사람들은 명자 씨에게 물었어요. 아니, 명자 씨.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명자 씨는 서진 씨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딸. 아들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딸이에요. 우리 딸. 명자 씨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서진 씨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수 씨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서진 씨와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저녁에 TV를 볼 때 서진 씨 옆에 앉았어요. 서진 씨가 차를 타려고 하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명자 씨가 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떡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떡 좀 해서요. 나눠 드시라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떡을 받으며 명자 씨가 웃었어요. 아주머니는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근데요, 저기 계신 분이 명자 씨 딸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아들은요?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요, 이제 딸이 됐어요. 아주머니는 눈이 커졌어요. 네. 그게 무슨. 그냥 그래요. 우리 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명자 씨는 조용히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아주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문이 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요. 그날 밤 서진 씨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저 다음 주에 떠나려고요. 명자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에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이제 봤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일이 있어요. 돌아가야 해요. 용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명자 씨가 물었어요. 서울이요. 거기서 일 구했어요. 작은 회사인데 괜찮은 곳이에요. 자주 올 수 있어? 네. 주말마다 올게요.
서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명자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내 갈 길 가야지. 용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연락해라. 엄마가 걱정하니까. 서진 씨는 아버지를 봤어요. 용수 씨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네, 아빠. 자주 연락할게요. 떠나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서진 씨는 짐을 챙겼어요. 크지 않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명자 씨는 반찬통에 이것저것 싸주었어요. 혼자 사니까 잘 안 먹을 거 아냐? 이거 가져가서 먹어. 엄마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명자 씨는 서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진작 이렇게 못해줘서. 엄마. 근데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명자 씨는 서진 씨를 꽉 안았어요. 서진 씨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용수 씨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서진 씨가 다가오자 용수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려는 거였어요. 서진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수 씨의 손은 거칠고 컸어요. 잘 가라. 네, 아빠.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용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밥 같이 먹자. 서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올게요. 용수 씨는 서진 씨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서진 씨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봤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명자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용수 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창문 뒤에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서진 씨는 손을 흔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명자 씨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용수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명자 씨가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용수 씨는 식탁으로 갔어요. 밥그릇 두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어요. 용수 씨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또 올까? 용수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겠죠. 약속했잖아요. 그래. 네. 명자 씨는 웃으며 반찬을 집었어요. 우리 딸 이제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용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 씨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여보. 왜? 우리 잘했죠? 뭘? 받아준 거요. 용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우리 자식인데. 명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날 밤 용수 씨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재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용수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바라봤어요. 어느 사진에선 재윤이가 카메라를 피하고 있었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용수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때도 힘들어했다는 걸요. 미안하다. 용수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미안해. 몇 주 후 서진 씨는 정말로 집에 왔어요. 주말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 씨가 문을 열자 서진 씨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명자 씨는 서진 씨를 안았어요. 용수 씨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서진 씨를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냐? 네, 아빠.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들어와. 엄마가 국 끓였어. 용수 씨는 먼저 들어갔어요. 서진 씨는 신발을 벗으며 엄마를 봤습니다. 명자 씨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용수 씨는 서진 씨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고마워요, 아빠. 서진 씨는 반찬을 받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엄마 손맛이었어요. 서울은 어때? 일은 괜찮고?
용수 씨가 물었어요. 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사람들도 좋고요. 힘들면 말해.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줄게. 네, 아빠. 명자 씨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서진 씨는 설거지를 했어요. 명자 씨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용수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슬쩍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용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 씨는 또 떠나야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명자 씨가 손을 잡았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 네, 엄마. 용수 씨는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진 씨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용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조심해라. 서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왜? 행복해요. 용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서진 씨 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방은 빈 방이 아니에요. 딸이 돌아오는 방이에요. 주말마다 돌아올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명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용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수 씨의 세상은 조금 변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넓어졌습니다. 그날 밤 용수 씨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서진이가 웃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보다 더 환한 얼굴로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서진 씨는 매주 집에 왔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주일에 한 번. 하지만 꼭 왔어요. 명자 씨는 서진 씨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진 씨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용수 씨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했어요. 서진 씨에게 회사 일은 어떤지, 친구는 사귀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 질문들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서진 씨가 집에 왔을 때 용수 씨가 말했어요. 저녁에 외식하자. 오래간만에. 명자 씨는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용수 씨는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디 갈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곳. 명자 씨가 좋아하는 그 고깃집. 정말요? 명자 씨는 기뻐하며 웃었어요. 서진 씨도 웃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은 고깃집에 갔어요. 용수 씨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명자 씨는 상추에 고기를 싸서 서진 씨 앞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 고마워요, 엄마. 용수 씨는 서진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래?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친절하고요. 그래. 다행이네. 네. 서진 씨는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걱정하는 거였죠. 아빠,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용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괜찮으면 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 씨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해줘서요. 용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명자 씨의 손을 잡아줬어요. 명자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는 집에 오지 못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명자 씨는 전화를 받고 조금 아쉬워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다음 주에 와. 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용수 씨를 봤어요. 용수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실망한 게 보였습니다. 여보, 서진이가 다음 주에 온대요. 그래.
용수 씨는 짧게 대답하고 신문을 펼쳤어요. 하지만 신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명자 씨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기다리면 와요. 우리 딸 약속 안 어기잖아요. 용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 씨는 약속대로 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목도리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명자 씨 것, 하나는 용수 씨 것이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명자 씨는 목도리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용수 씨는 목도리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용수 씨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오랜만에 TV를 함께 봤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셋 다 웃었어요. 명자 씨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밤이 깊어졌어요. 서진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 씨와 용수 씨는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우며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용수 씨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런가?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용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명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용수 씨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진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왔어요. 가끔은 금요일 밤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명자 씨는 행복했어요. 용수 씨도요. 어느 날 서진 씨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친구 한 명 데려와도 돼요? 친구? 네. 제 친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명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용수 씨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서진 씨는 친구와 함께 왔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명자 씨는 그 친구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구나. 저녁을 먹으며 4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분은 서진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어요. 용수 씨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친구분이 돌아가고 서진 씨가 방으로 들어간 뒤요. 명자 씨는 용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 친구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게. 서진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래. 용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잘 컸어. 명자 씨는 남편을 봤어요. 용수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여보. 왜? 당신 참 좋은 아버지예요. 용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자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서진 씨가 집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이제 서진 씨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거였어요. 매주 돌아오는 딸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3사람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명자 씨는 서진 씨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용수 씨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어요. 하지만 2사람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서진 씨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셋이 나눠 마셨어요. 엄마, 아빠. 서진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돌아와서 다행이죠?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내가 돌아온 게 제일 행복해. 용수 씨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서진 씨는 2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요.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3사람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멀리서 웃으며 뛰어놀았어요. 명자 씨는 생각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셋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요. 용수 씨도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요. 서진 씨는 두 분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명자 씨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용수 씨는 테이블을 닦았어요. 서진 씨는 밥을 퍼왔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셋이 동시에 말하고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용수 씨가 서진 씨에게 국을 한 그릇 더 떠줬어요. 말없이요. 서진 씨는 그걸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용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 씨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밥을 다 먹고 서진 씨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명자 씨는 알았다고 하며 반찬을 또 싸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진 씨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서진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 씨와 용수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왜?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용수 씨는 명자 씨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명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용수 씨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떠났습니다. 명자 씨와 용수 씨는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서진 씨는 두 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명자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용수 씨도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서진 씨는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어요. 두 분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명자 씨는 남편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죠? 당연하지. 용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자 씨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갔어요. 명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용수 씨는 신문을 펼쳤어요. 하지만 신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용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서진아, 다음 주에 또 보자. 명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지내렴. 그렇게 평범한 아침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평범함이 달랐어요. 예전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데 때로는 가장 멀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